정의상으로 보니까 여기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개수를 세는 법이 뭐예요? NCR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NCR로 내가 이제 경우를 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재료가 RD가 이제 선택이 돼 있어. 그 RD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배열하는 거죠, 순서대로. 자, 그러면 여기에는 개수가 어떻게 계산이 돼야 돼? R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무슨 팩? R 팩이 되겠죠. 자, MPR이라는 건 이렇게 배열까지 해야 사건이 끝나는 거니까 둘을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NPR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NCR이라는 건 NPR의 계산법에다가 R팩을 나눠서 계산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보통 이제 좀 심한 개념을 한 3-4번 해왔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한다 하면서 넘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4C2 같은 경우를 이제 계산을 하라 하면은 4P2를 2팩으로 나눠라 하면서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 이렇게 해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안 돼. 확통을 하려면 이 R팩을 나누는 의미가 졸라게 중요해지는 거야. 이제 나중에 분할 분배에서 배우기도 얘기를 하는데 이 R팩을 나누는 게 왜 이렇게 나누면은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이제 중복순열 이제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경우의 수 뭐 이런 것들 묶음세기에 이제 테크닉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제 R팩을 왜 하는 거냐? 자,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 지우, 석영, 3명 있어요. 이 3명을 내가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배열할 거예요. 배열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우랑 현우가 이렇게 뽑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뽑혔어요. 그러면은 지우랑 현우가 뽑힌 상황에서 배열이 되려면은 몇 팩의 개수가 있어? 2팩의 개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또 지우랑 석영이가 이렇게 뽑혔어요. 그럼 걔네들이 배열되면 또 몇 가지가 있어? 2팩까지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석영이랑 지우랑 이렇게 뽑혔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몇 팩의 개수가 있어? 2팩의 개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뽑힌 이 사이즈만, 이 경우의 수만 그럼 구하려면은 여기 끝까지 있던 것들을 얘네들이 각 뽑힌 것마다 몇 팩씩 배열된 것만큼이 개수가 추가된 거니까 얘를 하나의 개수로 세주면은 결국에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되지 않겠냐 이거야. 배열되는 것만큼을 묶음으로 세버리는 거지. 아, 너 한 가지, 너 한 가지, 너 한 가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원래 끝까지 순열로 하면은 3P2가지였는데 여기 2명이 2개씩 선택된 놈이 배열된 것만큼을 한 묶음으로 세겠다. 나눠서 한 다스 센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한 다스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 있을 거지. 연필 12자루 한 다스. 다스 취소. 그래서 이 2팩을 한 묶음으로 세가지고 하나 취급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뭐냐면 묶음색이라는 거예요. 배열되는 것만큼을 하나 취급해버리겠다. 이 개념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던 거야? 인시얼 했을 때 R팩으로 나눴던 거야. 아, R개를 뽑고 배열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세서 너를 하나 취급하겠다 라는 거지. 됐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후통 수업할 때 계속 나올 거예요. 좀 미안하네. 요거는 그냥 한번 쭉 그 개념을 넘어가는 거라서 내가 따로 정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은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NCR과 NPR에 대한 관계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계산법 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주시고 NPR이라는 게 몇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2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성은 3가지인데 스텝은 2가지야. 뽑고 배열한다. 뽑고 배열한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이제 필수 예제 같은 것들은 좀 쉬우니까 금방금방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은 순열 문제는 사실 NPR을 잘 안 써요. 자리로 해결이 다 되기 때문에. 한번 봐봅시다. 축구 승부차기에서 선수 5명의 순서를 정하겠대. 그럼 자리가 몇 개 있어? 순서를 5명에서 정해야 되는 거니까 5자리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A, B, C, D, E 선수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첫 번째 순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 5가지. 1명 써버렸네. 예를 들어서 A가 들어갔다고 하자. 그럼 그 다음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하면서 얘를 다 곱하면 답이 되겠죠. 120이었나? 맞네. 맞네요. 그래서 얘를 이제 픽토리얼이나 이제 NPR로 나타내 보면은 얘는 OP, 5명 중에서 5명 뽑아서 배열. 아니면 이제 그게도 5픽토리얼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회원이 몇 명? 10명. 재료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느 동아리에서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뽑겠대. 그럼 대표의 자리가 있는 거고 누구의 자리가 있는 거야? 총무의 자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대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 여기를 1명 썼으니까 몇 명 중에 1명? 9명 중에 1명. 하면서 총 몇 가지? 90가지가 있는 거죠. 사실 NPR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계산하면 이제 뭐다? 10, P, 2가 되겠죠. 이 3번도 잘 보면은 이제 A와 C를 이제 이웃하게 이웃하게도 사실 묶음세기의 일환인데 얘를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배우자? A랑 C가 서로 이웃해야 되니까 너가 몇 명 취급해버리자. 하나 취급해서 덩어리로 해서 계산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AC, 그다음에 BD를 어떻게 해버리자? 배열해버리자. 그럼 총 3개를 배열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에서 이 한 묶음 BD를 배열하는 거죠. 근데 그 배열할 때마다 AC가 서로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몇 가지? 2가지씩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이 2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곱해야 된다. 이 곱해야 된다는 걸 앞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돼? A, B, C, D가 다 배열이 되어야 사건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2를 곱하는 거.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냥 공식으로 하면은 확통은 안 돼. 보통 공식이 아니야. 자, 그러면 지금 68 다 해봅시다. 자, 6번 봅시다. 4곳을 한 번씩 관광하겠대요. 자, 그럼 자리가 몇 가지가 있다? 4자리가 있다. 그러면 저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리를 채워보면 4개 중 하나가 여기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3가지, 2가지, 1가지 하면서 어떤 계산이랑 똑같다? 4개를 배열하면 4팩이랑 똑같다. 자, 7번 1, 2, 3, 4, 5 내가 몇 개를 택해서 3개를 택해서
배열을 해야 돼. 그럼 자리가 몇 가지가 있겠어? 세 개를 택해서 배열하니까 세 가지가 있겠죠. 됐나?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자, 5가지. 너는 몇 가지? 4가지. 너는 몇 가지? 3가지 하면서 60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얘를 순위로 보자면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면서 곱이다 되는 거죠. 됐나? 얘가 자리 개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좀 이따 하는 파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자, 8번 봅시다. 자, 얘를 나열하겠대. 이 알파벳을 나열하겠대. 근데 그럼 자리가 몇 가지가 있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 7가지의 자리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뭐 할 거냐면 C랑 Y를 양 끝에 나열을 하겠대. 자, 이제 팁 같은 게 들어가는데 제한 조건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제한 조건부터 해결해라. 사건의 경우에서 우리가 구할 때 제한 조건부터 해결해야 나중에 분류하는 케이스가 좋은 기준이 돼. 자 그러면 C랑 Y를 먼저 해결을 하라 이 말이야. 그럼 C랑 Y가 양 끝에 들어와야 되겠죠. 경우수가 몇 가지가 있겠다? 2가지가 있겠다. C, Y, Y, C가 될 테니까. 그래서 2가지의 케이스로 C랑 Y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채웠을 때 나머지 안에 있는 몇 가지? 5가지 애들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배열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감이 곱팩토리언이 둘을 어떻게 해줘라? 곱해줘라. 왜? 다 쓰여야 사건이 끝나기 때문에. 자, 조합도 한번 해보고 봅시다. 사실 조합이라는 건 어쩔 때 제일 많이 쓰이냐면 재료를 재선정할 때 제일 많이 써요. 나한테 주어진 재료가 너무 많고 중구난방해서 나한테 필요한 재료로 재선정할 때 쓰는 게 조합이야.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를 보자면 남 5명, 여 4명이 원래 있던 재료였는데 이게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예를 중에서 내가 남, 둘, 여, 둘로 재료를 재선정하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남자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줘야 되겠어? 2명을 뽑아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5 콤비네이션이 5C2 하면 되겠죠. 5명 중에서 2명 선택. 자 4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하자? 2명을 선택하자. 4C. 자 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절대 더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재료가 재선정되어야 사건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이렇게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야 돼. 자, 이제 재료를 원래 이제 공통사 원에서는 옛날에는 재료를 재선정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많이 배운 후에 조합과 순열을 합쳐서 문제를 내죠. 그게 저기 2번. A, B를 포함한 6명 중에서 다시 재선정할 거야. 어떻게? A, B를 포함해서 5명을 뽑고 싶대. 그리고 나서 뭐 하겠냐면은 A, B가 이웃하도록 배열하는 게 이 사건이 구성되어 있는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일단 A, B 포함해서 3명을 뽑아야 되네. 근데 A, B가 내정되죠 그랬죠? 자, 그러면 나는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누구 몇 명을 뽑으면 되겠다? 3명을 뽑으면 되겠다. 그러면 재료의 재선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 63 안에는 A, B 포함 3명. A, B랑 해서 3명, 총 5명이 있는 거고 걔네들을 이제 배열하는 어떻게? A, B를 이웃하게. 그럼 A, B를 제외한 C, D, E가 총 5명이 있다고 했을 때 배열한다면 이제 이웃해서 배열 4팩에 2를 곱한 경우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둘을 어떻게 하자? 이 둘을 어떻게 하자? 더하자 곱하자? 곱하자. 왜? 사건이 여기까지 가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 2번, 4번에 2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밑에 90, 11 풀어보자.
자, 봅시다.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너무 기본이라 12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된다는 12시상 계산하면 되어주시고 10번 같은 경우는 아까랑 비슷한데 이번엔 이웃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게 문제풀이는 상관문제를 먼저 배우라고 사이사이 띄워넣으면 되는 그런 놈들이었죠. 그러면 이 친구 일단 제로 설정부터 하고 보면은 CF는 제끼고 나머지 때문에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라? 2개를 선택해라. 그래서 OC 2가지로 제로를 재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CF가 이웃하지 않게 4개를 일렬로 나열을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상관문제부터 배열해라. 그럼 예를 들어서 CF AB 이거 뽑혔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럼 AB를 먼저 배열을 해주시고 나머지 자리 하나, 둘, 셋 이 세 곳에 CF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F가 들어갈 자리를 뽑아서 배열하면 되겠다. 3B 그래서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자 둘을 어떻게 한다? 곱해. 왜? 여기까지 가야 사건이 끝나는 거니까. 근데 11번을 내가 별표를 쳐놓은 이유는 케이스 분류. 사건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 이제 특정한 케이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웃하지 않거나 이웃하거나 뭐 이런 특정한 케이스의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면은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 거시적 입장에서 좀 봐줘야 돼. 이 사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예를 들면은 1부터 9까지를 세 가지를 뽑아서 곱해봤더니 짝수가 되대. 근데 막상 구하려고 봤더니 좀 많아. 세 개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만 자꾸 짝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을 정리해 보는 거지. 내가 그러면 곱했을 때 짝수 말고 다르게 될 수 있는 게 있나? 생각해 보면은 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경우의 수라는 게 있을 거야. 그죠? 이 짝수를 제외할 때 이 세 가지를 뽑는 이 전체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중에서 곱해서 짝수 아니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케이스 분리야. 얘가 1번 케이스, 얘가 2번 케이스인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이 9개 중에서 세 가지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맞아?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짝수를 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짝수를 구하는 게 쉬울지 홀수를 구하는 게 쉬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누가 더 쉬워? 홀수가 쉽다. 왜? 짝수는 내가 뽑는 이 세 가지의 숫자 중에서 단 하나라도 짝수면은 짝수기 때문에 복잡해. 근데 홀수는 세 가지 다 홀수를 뽑아야 홀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럼 어떻게 해줘? 전체 중에서 이 전체 구하는 거 쉬우니까 어떻게? 비교적 구하기 쉬운 두 번째 케이스를 구해서 어떻게 해버리자고? 제껴버리면 짝수가 나온다 이거지. 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9, C, 3가지가 될 거야. 자 근데 세 개를 뽑아서 홀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홀수 중에서 세 개를 뽑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홀수는 5가지가 있겠죠. 이 5가지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3개를 뽑으면 홀수 3개로 이루어진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그거를 53까지를 떼주면은 내가 원하는 짝수 개수가 나옵니다. 되니? 얘는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다 떠나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한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키려고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 적어도 문제가 나오는 거지. 왜? 적어도 문제는 그 여집합이 더 구하기 쉽기 때문에 전체에서 정리해서 그 여집합을 구해서 빼라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체에서 비교적 구하기 쉬운 거를 제끼자는 거죠. 얘는 이거야. 자, 5분 쉬었다가 중복순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